창업계획서라고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사업계획서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겠죠. 창업계획서나 사업계획서. 사실은 제가 왜 창업계획서라는 용어를 써놨냐면 사업계획서는 창업할 때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계획서는 매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는 어차피 바뀐 환경을 새로운 계획으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아무 때나 만들 수 있는 게 사업계획서예요. 창업계획서는 창업할 때 만드는 사업계획서를 창업계획서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지금 창업을 하기 전이라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봐야죠.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만들어 봐야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수익성 분석이라는 것도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만 제대로 만들어 봐도 이 사업을 해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이 절차를 포기해요. 이것도 이유는 똑같아요. 왜 사업계획서를 포기하느냐? 못 만드니까. 사업계획서를 만들려면 만들 줄 아는 사람도 오래 걸려요. 꽤 정성을 많이 들여야 돼요. 노력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게다가 사업계획서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건너뛰어버리고 창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안 만들어 봤다면 사업을 포기하는 게 맞아요.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까지 딜레이 시키세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봤는데 사업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또 안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중요한 절차를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지도 않고 사업을 해버린다는 건 역시 망해도 싸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지 않고 사업을 해서 망하는 사람은 저는 망해도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계획서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은 사업계획서를 어디 돈 받을 때 제출하는 거, 어디에다 제출하는 걸 용도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생각이 정리되고 더 좋은 전략이 떠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사업계획서의 효과를 모른 채 사업계획서를 나는 돈 안 빌릴 거니까 사업계획서 안 만들어도 돼.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만들어보고 창업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어떤 분이 사업계획서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사업계획서 만드는 거 교육을 안 시켜주시나요? 제가 사업계획서 만드는 걸 여러분에게 교육을 하면 여러분이 교육을 들을까요? 공짜로 하면 듣겠죠. 제가 날마다 교육을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돈을 내고 제가 사업계획서 만드는 교육을 시켜드려도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혼자서는 못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제가 기껏해 한 3시간 시킬 텐데 3시간 교육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으면 사업계획서 돈 주고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게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배워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사업계획서는요,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되게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에 가보면 자주 묻는 질문이라고 해서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오고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오고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오고 이런 자료들을 거의 모든 회사에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 국민기자를 궁금해하는 사람들 때문에도 저희가 자주 묻는 질문이라고 하는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떠올리세요.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만드세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럼 어떤 질문을 하는 거냐? 원칙적으로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준다고 가정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선 제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사업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거지 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제가 이해해야 제가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뭘 팔 건데요? 누구한테 팔 건데요? 어떻게 팔 건데요? 얼마에 팔 건데요? 직원을 어떻게 뽑을 건데요? 어디서 사업을 할 건데요? 돈은 어떻게 쓸 건데요? 뭐 이런 수많은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 사업이니까. 사업 계획서를 아예 그렇게 만드시라고요. 질문하고
질문하고 답 쓰고, 질문하고 답 쓰고, 질문하고 답 쓰고. 그럼 누구든지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질문이 필요한지를 모를 수는 있죠. 중요한 질문을 빼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그 여러분 무료 다운로드 있었죠. 무료 다운로드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교육이 끝나고 그 질문을 저희가 75개의 질문을 뽑아놓은 게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질문을 75개를 뽑아놨으니까 그 질문을 아까 그 무료 다운로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다운받아서 쓰세요. 저희는 올려놓을 때 PDF로 올려놓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MS 워드나 아래 한글 켜놓고요. 그 질문을 적으세요. 요즘은 PDF 파일도 다 카피 되잖아요. 그죠? 카피해가지고 질문을 쭉 열고 해놓고 질문마다 여러분이 능력이 되는 대로 답을 다세요. 처음에는 한 줄짜리든 두 줄짜리든 세 줄짜리든 답을 다세요. 그렇게 해서 쭉 답을 달고 오늘은 귀찮으면 여기까지. 그리고 내일 또 다세요. 모레 또 다세요. 나중에 생각나는 대로 또 시간을 쓰세요. 그러다 보면 이전에 달았던 답이 일주일 후에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답으로 바꾸세요. 그러면서 사업계획서를 점차 업그레이드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달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사업계획서는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괜히 전문가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몇백만 원 주고 만들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쉽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만들어준 사업계획서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는데 오히려 공부를 해야 돼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직접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사업을 정리해 보십시오. 아마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될 겁니다. 적어도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업계획서, 창업계획서를 반드시 만들어보고 창업을 하고 창업경영신문이 제공하는 그 질문 75개만 잘 활용해도 중요한 질문은 대개 다 나와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질문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질문에 답을 달다가 혹시라도 더 좋은 질문이 생각이 나면 또 추가하세요. 그리고 75개의 질문 중에 나하고는 관계없는 질문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빼버리세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쉽게 만들어 보십시오. 쉽게 만들어 보면 사업계획서가 기가 막히게 마술처럼 만들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꿈, 비전. 여러분 창업을 할 때 꿈을 좀 크게 꾸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프랜차이즈까지 한번 해볼 거야. 직접. 이런 꿈을 꾼다든지. 만약에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만든다면 적어도 저는 어떤 꿈을 꾸었으면 좋겠냐면 내가 이 가맹점을 대단히 성공시켜서 나중에 가맹점을 한 10개 정도로 운영할 거야. 이런 꿈을 좀 꾸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이 어딨어? 하나 만드는 돈도 겨우 마련했는데 10개를 어떻게 만들어? 아니요. 여러분이 가맹점을 잘 운영하는 노하우를 습득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른 가맹점을 또 만든다고 할 때 투자해 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없으면 제가라도 찾아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매장을 정말로 잘할 자신이 있으면 제가 거기다 투자할 사람들 찾아드릴게요. 왜냐하면 가맹점주도 얼마든지 매장을 운영하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고 그 노하우가 생기면 이 매장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매장을 계속 잘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기업형으로 하게 되면 이거를 영어로는 메가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번역하면 기업형 가맹점주가 되는 거예요. 기업형 가맹점주. 가맹점 하나도 기업형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가맹점을 여러 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꿈들을 여러분이 꾸어보셔야 지금 현재의 창업에 더 몰입하고 더 정성을 쏟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꿈을 좀 크게 꾸고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혹시라도 오늘 물론 가맹점 창업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가맹 본부를 한번 직접 해보겠다. 나는 지금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지만 창업을 해서 이걸 가지고 가맹 본부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하세요. 돈이 좀 들겠죠. 하지만
가맹점 100개, 200개, 300개의 꿈을 꾸면서 매장 하나를 새로 만들면 나중에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뭐 매장 하나 만드는 창업 컨설팅 좀 하면서 5천만 원 내라고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한 3천만 원 내라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가맹본부를 꿈꾸고 창업을 할 거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촌치킨이 아까 시가총액 얼마라고요? 7천억. 그죠? 교촌치킨이 매장이 1200개가 있어요. 7,700억을 오늘 시가총액이 정확한 계산이라고 본다면 7,700억을 가맹점 1200개로 나누면 매장 하나당 6억 4천만 원이에요. 교촌치킨 가맹점 하나가 6억 4천만 원의 평가를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높게 잡혔을 수도 있다라고 한 거예요. 저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맹본부 입장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본사에게 벌어주는 가맹점은 본사에게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촌치킨은 6억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본사가 한 600만 원씩을 벌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버됐다라고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맹사업을 시작을 해서 가맹점 단위로 한 1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하면 그 가맹점은 1억짜리 가맹점이기 때문에 그런 가맹점을 여러분이 100개를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이 100억짜리 회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을 좀 꾸어보시라는 거예요. 창업을 하더라도 내가 비록 1억 가지고 창업을 할 거지만 나중에 나도 100억을 벌 수 있어. 이런 꿈을 꾸어보니 헛꿈을 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망상에 사로잡히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꿈을 꾸라는 거예요. 1억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잘하면, 그래서 성공 매장을 만들면 이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창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나도 프랜차이즈 본사를 할 수 있게 되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해서 가맹점을 100개, 200개를 만들면 내 회사가 100억, 200억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교촌치킨처럼 평가를 받으면 100억이 아니라 600억 평가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없는 그림을 맹랑한 꿈을 꾸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보이는 꿈을 꿔보시라는 얘기입니다.